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를 외우는 게 여러분 끝이에요. 전치사는. 그래서 전치사 뒤에 동사 세우지 않죠. 그죠?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이름이 명사 들어간 애가 대부분이지 명사 세우거나 대명사 세우거나 동명사 세우는 게 가장 빈출이긴 해. 그러나 여러분한테 내가 얘기했던 첫날 얘기했던 건 전치사 뒤에 명사절도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했는데 그거는 이제 명사절을 배울 때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거라 일단 전치사 자체로 가장 많이 보이는 애는 뒤에 명사 세우는 게 가장 많이 보이고 그게 아니라면 대명사나 동명사가 오는 걸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끝이야 개념은. 그러면 이제 외워야 되는 건 전치사의 쓰임을 알아야 되지. 이거는 내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파트 5 문제 풀 때마다 전접의 문제가 안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 사지선다가 전치사로 깔리면서 전치사를 물어보는 문제도 무조건 나오잖아요. 따라서 얘는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이 전치사가 어떤 뜻으로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의 전치사가 하나의 쓰임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at이나 on이나 in 같은 건 내가 설명을 여기다 해놓은 거는 보면 되고 이 친구가 그렇게 뭐 빈출까지는 아니고 여러분한테 가장 워밍업을 하는 at이라고 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이 알겠지만 장소 전치사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지점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 at 다음에 시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시간 나타낼 때 우리 s잖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쓰임을 알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on이라고 하는 친구도 우리가 봤을 때 몇 층에 있습니다라는 위치를 나타내면 on을 쓰죠. on second floor 이런 식으로. 그러나 on이라고 하는 친구는 날짜하고 만나거나 요일이랑 만날 수도 있는 애니까 그런 애들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주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으로 내가 on을 써준 적이 있을 거야. 문제 풀 때. 그래서 뭐뭐에 관하여 주제를 나타낼 때도 on은 쓰일 수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의 단순한 전치사로 생겼지만 쓰임을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in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여러분 아는 건 장소 전치사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in 같은 경우는 대부분 봤을 때 굉장히 큰 공간을 나타낼 때 거기에 속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뭐 in the department store 이렇게 백화점이면 되게 공간이 크잖아. 그래서 그런 공간에 뭔가 속해 있을 때 쓰기 때문에 in도 뒤에 장소를 갖고 나올 수 있지만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월이나 연도 같이 또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애들이랑 또 쓰일 수가 있어서 일단 굉장히 쓰임이 다양하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외워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 첫 번째 토익에서는 by와 until의 차이를 외우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해줄 거는 중요한 애들의 개념 정리를 위해서 해주는 거라 외우는 건 여러분의 몫이 될 거고 자, by하고 until의 공통적인 특징은 둘 다 뜻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되지. 이게 토익 빈출이죠. 뭐뭐까지. 근데 뭐뭐까지라고 했었을 때 by하고 until이 보기에 같이 나온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러면 이거는 해석의 문제로 갈 수 있는 애가 아니야. 그래서 쓰임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지금 밑에 내가 예문을 뒤에다 넣어놨을 거구나. 자, 이걸로 내가 설명을 할게요. 오세요. 자, 여기서 예문을 보면 이 친구는 by가 정답이 돼야 되고 이 친구는 until이 정답이 돼야 돼요. 근데 웃긴 건 뭐야? 둘 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라고 하는 뜻으로 똑같죠. 그러면 차이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by Friday를 쓰려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그 행동을 딱 한 번 하면 끝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특정 기간 동안에 어떤 행동을 딱 했을 때 그게 완료가 돼서 끝나버리면 by를 쓰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until을 쓸 때는 뭐야? 그 기간까지 그 행동이 지속성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stay가 하면 stay는 머무르다잖아. 그럼 내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어디에 머무른다 그러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그 행동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성을 가져가면 뭐를 쓴다? until을 써야 돼. 그런데 내가 금요일까지 제출한다라고 하는 제출하다라는 동사는 제출을 계속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금요일 전에 딱 한 번만 제출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에 완료가 되는 거면 by를 쓴다. 됐죠? 그래서 이 개념은 가져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내가 여기다 써놨지만 이런 동사들은 by랑 짝꿍이 될 거고 이런 애들은 until이랑 짝꿍이 될 거다. 그것의 의미는 기간 사이에 그 행동을 한 번만 하면 끝나면 by가 정답 되는 거고 지속해서 그걸 가져가면 until이 정답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토익에서 알아야 될 가장 첫 번째 의미는 같지만 쓰임이 다른 케이스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자, 두 번째에서도 유형에서 보면 이런 애들도 일단 전치사로 당연히 구분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가 누구냐면 for하고 during이죠. for하고 during도 by하고 until처럼 해석은 똑같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것도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을 둘 다 가져갈 수 있지. 그러나 쓰임이 또 달라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for이라고 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보면 밑에 예문에 자, 얘도 for 5 years during the meeting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해석은 5년 동안, 그 다음에 회의하는 동안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for이라고 하는 애 뒤에는 숫자의 개념이 나오지. 5 years 이렇게. 그래서 5년 동안이라고 쓸 때는 during을 여기다 쓸 수가 없어. 그리고 마찬가지 밑에처럼 미팅이라고 하면 회의하는 동안이라고 쓰고 싶으면 during이라고 하는 애를 써야지 여기다 for the meeting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줘야 되는 건 둘 다 해석이 같을 수는 있지만 for 뒤에는 숫자의 개념이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during 뒤에는 그냥 일반 명사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during 때문에 이걸 해석할 때 회의하는 동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내가 수업 시간에 지금 언급은 안 해도 전치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쓰임만 갖고 있다고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얘가 뭐뭐 하는 동안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for이라고 하는 거 뒤에 그냥 일반 명사가 나오면 목적을 나타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for이라고 하는 거의 목적 그러니까 그냥 일반 명사 예를 들어서 for the meeting 이런 거 썼어. 그럼 이거를 미팅하는 동안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거의 해석은 회의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하나씩 차분하게 다 볼 것. 아시겠죠? 뭐라고 쓰여 있는지. 그 다음 나머지 애들 throughout이나 within도 굉장히 중요한 빈출이니까 여기 나온 전치사는 1번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얘네가 문제에서 보기에 나오면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접속사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해석이 돼야 되고 쓰임을 알면 되는데 throughout이라고 하는 애도 워낙 유명해서 이 친구도 장소를 나타내는 애랑 만나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만 일반 명사랑 또 만나면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내내 이렇게 쓰이는 애라 이거 토익 빈줄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의 쓰임, 그 다음 within도 워낙 정답 많이 되는데 이 친구도 기간 나오면 그냥 정답이죠. 그래서 within a week 뭐 이런 거 기간 나온 거잖아. 그러면 뭐뭐 이내에라는 뜻으로 정답이 된다. 그리고 이거는 또 최근에 나올 때 범위를 나타내서 뭐 within the limit 이런 식으로 특정 범주를 나타낼 때 그래서 꼭 기간이 안 나와도 돼. 이런 식으로 예산 안에 이런 식. 그래서 그렇게 해서 특정 범위를 나타내는 말이 나올 때도 정답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의 쓰임을 여러분이 외워주는 것이 일단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라인 이 친구도 당연히 중요하죠. 장소랑 어울리는 애니까. 그래서 세 번째 테이블에 나온 애들은 대부분 장소랑 많이 어울리는 친구들인데 해석은 다를 수 있으니 잘 봐둘 것. around 뒤에 장소는 이런 뜻. beside 뒤에 장소는 이런 뜻. 그래서 위치를 나타낼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이것도 최근에 나왔지만 s가 붙죠. 여기에. s가 붙으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지. 이런 애들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beside는 뒤에 장소를 갖고 나오는 걸로 많이 쓰이는 친구고 여기에 s가 붙는 애는 얘는 뭐뭐 이외의 도기 때문에 장소로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명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런 애. 그 다음 이 친구 through 같은 경우도 by하고 마찬가지. by는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by 뒤에 뭐 기간 나오면 뭐뭐까지였지만 by는 뭐뭐를 통해라는 뜻의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수도 있는 애죠. 그래서 by하고 through도 잘 기억을 해둘 것. 그래서 뒤에 어떤 추상수단을 나타내는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다 추상수단이잖아.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through the email 이런 표현을 하면 이메일을 통해서 뭐 연락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쓰일 때 쓰이는 거지. 그리고 by도 마찬가지로 by email 이렇게 해서 쓰이니까 따라서 through와 by는 대표적으로 방법이나 그런 걸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전치사다. 방법이나 수단.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면 되고 자 연결해서 4번 같은 경우 전치사 개념 정리부터 먼저 할 거니까 4번은 일단 매우 중요하죠. 4번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4번은 굳이 내가 설명할 건 없고 because of부터 이거 테이블이 좀 길긴 해. 끝이 언더까지야. 여기까지 전부 다 외워주셔야 돼요. 첫 번째 전부 전치사인 걸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해석이 돼야 돼. 그리고 지금 잘 보면 알겠지만 같은 뜻을 가지지만 여러 개가 쓰여있는 애들은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애들은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었을 거예요. 나올 때마다. 뭐뭐이기 때문에가 because of만 알고 있으면 부족해요. due to하고 owing to도 된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 따라서 이 테이블은 버릴 거 없이 전부 다 복제를 시켜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애들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거 나오지? 뭐뭐에 관하여에 on이 쓰여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뭐뭐에 관하여는 심지어 지금 종류가 5개 있죠. 다 외우셔야 돼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친구를 일단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고 뒤로 잠깐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맨 마지막에 언더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이 언더라고 하는 애는 원래는 위치를 나타낼 때 많이 쓰이지 뭐뭐 아래에 이런 뜻으로. 그러나 토익에서 언더가 정답될 때 위치하고 상관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언더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석이 됐을 때 자, 뭐뭐가 진행 중인 진행의 의미를 가져가기 위해서 언더가 나오는 것이 토익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 그 다음에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나올 때 언더가 정답이 돼. 그래서 이 친구도 쓰임을 아는 애만 맞출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under discussion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해석을 논의 중인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언더가 쓰이는 거라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돼. under 뒤에 discussion이 온다거나 뭐 construction이 와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공사 중인으로 해석을 하면 되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됐을 때 정답이 잘 됐던 애들이라서 그런 애들을 한번 봐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뭐뭐 아래라는 어떤 영향력 아래라고 하는 거는 보통 토익에서 나올 때는 언더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under하고 만약에 뒤에 under the new management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management는 경영권이니까 그럼 이건 뭐야? 새로운 경영진 하에. 그래서 그 경영진 하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로 언더가 쓰인 거야. 그래서 이게 토익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지 my book is under the desk 이런 거에 언더를 알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애들 중요하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beyond 같은 경우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데 이 친구도 정답은 꽤 잘 됐던 애라서 beyond 같은 경우는 보통 뜻이 뭐뭐를 넘어서는 그래서 뭔가 예상을 넘어서는 그래서 이 덩어리를 외워두면 일단 도움은 될 거야. 그래서 beyond expectation에서 토익에서 beyond가 정답될 땐 뒤에 expectation이 거의 고정 멘트처럼 나왔거든? 그러면 이거는 예상을 넘어서서 그래서 그런 애들은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얼마 전에 보기에 이게 나왔을 거예요. 서치 에즈 이런 애들 전치사인 줄 알아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like, unlike 전부 전치사인 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한 것 중에 이 출제유형 4번 테이블이 일단 가장 중요해. 토익 시험장 가려면 이거 정도는 알고 가는 것이 모든 애들이 하고 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한 뜻과 쓰임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5번, 6번, 7번도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이거는 문제 풀어봤으니까 알 거예요. 우리 2주차까지 계속 모의고사 풀면서 봤는데 지금 이건 뭐냐면 여러분은 페이지를 일단 거기에 멈추지만 특정 명사 뒤에 특정 전치사, 특정 형용사 뒤에 특정 전치사, 마지막 특정 동사 뒤에 특정 전치사 뭔지 알 거야. 이거는 덩어리 표현 콜로케이션이죠. 얘를 외워야 어휘 문제를 유리하게 맞춰낼 수 있다는 거는 경험을 해서 알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외워주세요. 오늘 안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명사의 전치사 올 때도 명사 뒤에 특정 전치사가 첫 번째로 to가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in이 올 수도 있고 on이 올 수도 있고 for이 올 수도 있어. 물론 이 카테고리에서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명사가 있겠지. 그러나 토익에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로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빈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뭐뭐에 대한 파손이나 하면 데미지 뒤에는 뭐뭐에 대한 거지만 about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지. damage to 땡땡 이렇게. 그래서 이 덩어리를 잘 외워둘 수 있을 거. 그리고 중요한 건 해석이 또 돼야 되지. 그래야 어휘 문제로 이런 거를 풀어낼 때도 해석을 해보고 이게 정답이 되는지 볼 수가 있으니까 얘네들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정 형용사 뒤에 특정 전치사죠. 그러면 이 친구는 자 형용사 뒤에 ove가 나왔어. 이거 최근에 우리 얼마 전에 스터디할 때 appreciative가 정답이 됐던 게 있었을 거야. 그때 뒤에 전치사 of 있었거든. 이거 알면 바로 맞춰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뭐뭐를 감사히 하는 이런 뜻으로 쓰이는 그래서 지금 형용사 뒤에 of, 형용사 뒤에 with, 형용사 뒤에 to, 형용사 뒤에 for 이렇게 나왔을 때 얘네도 토익 빈출이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됐던 아까 satisfy with가 여기에 또 나오는 거죠. 워낙 토익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외워줄 수 있어야겠다. 뭐뭐 할 능력이 있는 capable of를 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도 많이 나오잖아. 뭐뭐를 알고 있는 aware of를 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좀 많이 외워주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친구가 특정 동사 뒤에 특정 전치사.
얘가 좀 종류가 가장 많을 건데 동사 뒤에 with 쓸 때 동사 뒤에 from, 동사 뒤에 on, 동사 뒤에 for, 그리고 of, in, to까지. 그래서 이런 애들을 보면 뭐가 되냐면 얘네들은 자동사구나.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그쵸? 그래서 deal with 같은 경우는 뭐뭐를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걸 알아야 되지만 뒤에 with가 왔으니까 얘는 덩어리로 보면 자동사 역할을 하겠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도 외우는 게 하나도 빠짐없이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서 더 추리고 말고 할 건 없어.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여기에 3개. 자, 4번부터 4번, 5번, 6번, 7번. 요 정도까지는 알고 가야 전접의 문제가 나오든 어휘 문제가 나오든 동사 어휘가 나오든 형용사 어휘가 나오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우리가 이런 문제를 봤기 때문에 격하게 공감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부분의 마지막은 이 친구예요. 빈줄 전치사고 자, 빈줄 전치사고 빈줄이 붙었지. 그 말은 뭐냐면 이 전치사의 덩어리들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거지. 어떻게? 전치사를 고르라는 문제도 나오지만 이런 애들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친구야. 그래서 이런 애들이 주로 나올 때는 어떤 조합이냐면 전치사 구의 어휘를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according to는 여러분 너무 많이 봤잖아요. 이거는 문제랑 상관없이 그냥 독해에서도 해석하려면 이거 알아야지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according to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나오는 with the exception of까지 양은 많지만 외워줘야 될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친구들을 알아야 독해 지문에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파트 5에서 문제가 나올 때도 해석의 문제가 나올 거거든. 전치사고 ABCD 깔아주고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정답이 좀 많이 되긴 했어요. by means of 이런 애들. 근데 이거는 해석 모르면 못 풀었던 문제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애까지 여러분이 외워줘야 되는 것이 전치사 끝.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전치사는 개념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알아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전치사가 정답이 되려면 뒤에는 명사나 대명사나 동명사나 이런 애들이 와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외우는 부사절 접속사 있잖아요. 오늘 분사 구문 봤으니까 알겠지만 부사절 접속사 같은 애가 정답이 되려면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전접의 문제를 풀 때 빈칸 뒤에 뭐가 왔느냐로 전치사를 쓸 거냐 접속사를 쓸 거냐를 가르잖아.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 분사 구문으로 잠깐 다시 올까요? 분사 파트 아까 뒤에 마지막 8번 파트에 있었던 거. 여기서 홀수번만 지금 풀게요. 1, 3, 5, 7, 9 풀어주세요. 여러분 분사 파트 1, 3, 5, 7, 9 홀수번만 본인이 정답을 골라주면 돼. 1, 3, 5, 7, 9.
1번 한번 볼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서는 봤었을 때 얘도 품사 문제니까 품사 문제스럽게 와서 여기에 내가 무언가를 집어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건데 일단은 지금 봤었을 때 자, 2-week training course에서 여기에서 얘는 지금 뭐다? 수식어 역할을 해줘야 되죠. 결국에는 트레이닝 코र्스를 꾸며줄 수 있는 수식어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여기에 형용사 집어넣어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얘하고 얘로 나누어진다라는 건 알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외웠던 거에서 demanding이 빈출로 정답이 되는 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C번 demanding 힘든 어려운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a very demanding 2-week training course에서 매우 어려운 힘든 그런 2주짜리 교육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애가 부사인 것도 알 거니까 부사는 형용사 수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형용사 앞에 부사가 오는 게 가능한 이유는 부사가 형용사 수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표적으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ed나 ing를 따질 필요 없이 이 친구가 정답이 되는 애다. 그래서 현재 분사로 외워줘야 됐던 1번 정답은 C번 보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문제도 품사 문제로 들어왔을 때 자 얘도 관사죠. 그리고 관사 뒤에 당연히 명사가 나왔을 거야. 그러면 이 자리에는 얘를 꾸며줄 수 있는 마찬가지로 누구? 형용사가 골라주면 되니까 여기에서 형용사는 딱 하나가 눈에 보이죠. ing 붙는 그래서 B번 정답이다. 대단한 그런 복원이라는 뜻. 그 다음 4번, 5번 같은 경우 자 여기서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친구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부 동사 자리에 쓸 수 있는 애처럼 보일 거야. 그런데 여기 지금 봤을 때 when이라고 하는 애가 보이면 접속사가 보인다는 걸 여러분이 일단 알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접속사 뒤에는 원래 원칙대로 가면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그런 구조가 아니고 여기에 콤마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여기서 생각해낼 수 있는 거 이거는 분사 구문 문제다. 그러면 이제 보는 각도가 달라지니까는 소거할 수 있는 애가 나오죠. 분사 구문에 동사는 쓸 수가 없으니까 A하고 C는 탈락. 그리고 D번도 동사니까 탈락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정답은 뭐가 된다? 자연스럽게 B번이 되는 거지. 근데 이때 B번을 볼 때 purchased를 과거 시제 동사로 보는 게 아니라 과거 분사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봤었을 때는 B번이 정답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에 얘가 없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한테 조금 더 생각하게 만든다고 해서 여기에서 ing가 있다고 해도 여기는 여러분 B번 고를 수 있어야 되죠. purchase는 당연히 구매하다라는 뜻의 타동사니까. 그래서 여기에 얘를 끌고 나오려면 얘가 나와야지 가능한 거니까 여기 ing가 있어도 여러분의 정답에는 변화가 없다. 자, 그 다음 7번 같은 경우를 봤더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위에 풀었던 품사하고는 다르게 생겼죠. 보면 어휘 문제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래서 형용사 어휘 문제라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may take 땡땡 lunch break 여기에 어울리는 친구를 골라주겠죠? 그러면 이것도 자체의 뜻을 안다라고 하면 자, extended 하면 이건 뭐 연장된 이란 뜻이죠. 그래서 시간이나 기간이 우리가 연장됐을 때 쓰는 토익 빈출 그냥 형용사처럼 굳어진 애지 extended. 그래서 extended lunch break 하면 아 점심시간이 연장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C번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친구다. 그 다음 9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9번도 봤을 때는 품사 문제라기보단 이 친구는 형용사 어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는 조금 알 수 있는 게 보통 이렇게 생긴 애들은 여러분 알면 이렇게 생긴 애들이 대부분 이제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인 애들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분사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ed가 붙어도 아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어휘 문제로 이렇게 같은 카테고리에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게 좀 보일 거야. 그러면 이 친구도 여기에 자 더 사이트인데 이것도 거의 1초 컷인데 여기서 사이트를 꾸며주는 형용사 어휘가 맞죠? 근데 사이트 하면 보통 장소라는 뜻이 있잖아. 장소가 나오면 토익에서는 빈출 정답을 골라진 애가 정해져 있어요. 걔가 누구냐면 D번이 정답이에요. 제한된. 그래서 제한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propose는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사이트가 아니어도 뭐 venue라든지 로케이션이라든지 그런 단어가 나와도 굉장히 잘 나왔던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외워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분사는 크게 세 가지 알면 된다고 얘기했어.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를 알아야 되고 그쵸? 그 위치 앞에서도 수식할 수 있고 뒤에서도 수식할 수 있는 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명사 어휘죠. 아니 명사래. 형용사 어휘. 그래서 ing 분사 형용사의 어휘.
ed 분사 형용사예요. 어휘. 그걸 알아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보는 세 번째가 뭐다? 분사 구문을 알아볼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분사 구문에 들어가는 애를 맞춰낼 수 있으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분사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봐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마찬가지 여러분들 뭐 전치사 같은 경우는 외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까 전에 봤던 전치사는 잠깐 문제를 살짝 보자면 전치사 문제 같은 경우 외우지 않고서는 문제 풀기 힘들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전치사를 먼저 외우고 어느 정도 외운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문제부터 먼저 풀지 마. 뭘 하든 간에. 그래야지 뭔가 오답을 정리할 때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 전치사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전치사의 종류들이 쫙 나열돼가지고 쓰임이나 어휘를 풀어야 되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5번 같은 애들 보면 전부 전치사는 아니죠. 이런 애들은 그냥 일반적인 품사 문제잖아. 그런데 품사 문제가 나왔지만 얘는 잠깐만 여기 그냥 화면으로 마지막 나왔지만 이 자리가 빈칸인데 빈칸 뒤에를 봤을 때 companies reimbursement라고 해서 policy까지 나오면 이거는 reimbursement policy니까 상환 정책이라고 해서 명사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할 것이 빈칸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는 애를 골라줘야 되는 건 거야. 그러면 이 앞에는 receive가 동사로 나왔으니까 자 그럼 얘가 또 타동사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나왔을 때 자 have not received company's reimbursement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여기서 지금 나 보면은 봤을 때 자 이 뒤에 나오는 명사를 끌고 나올 수 있는 친구를 고른다라고 하면 company's reimbursement policy하고 짝꿍이 되려면 여긴 누구 나와야 돼요? 전치사가 나와야 그거를 세워줄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regarding, 뭐뭐에 관하여 라는 뜻으로 D번이 정답이 되는 애라서 전치사를 봤을 때는 알아야 되는 게 A, B, C, D가 전부 전치사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품사라고 나오는 것 중에서 전치사를 골라줘야 되는 문제 유형도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애들 같은 경우 8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치사긴 전치사지만 이 친구는 해석이 instead가 뭐뭐 대신에라는 뜻, around가 뭐뭐 주위에라는 뜻 그런 뜻도 알아야 되지만 around 같은 애들은 주로 장소하고 쓰인 애들이었잖아요. 그런 쓰임을 알고 있으면 또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친구라서 그런 애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9번처럼 아예 품사가 섞여 있는 in 같은 애는 전치사지만 tho나 since 같은 애들은 접속사로 들어갈 수 있는 친구고 much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그래서 아예 품사가 다 다른 애들도 전치사 문제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요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풀어내려면 1차적으로 가장 기본은 여기에 오늘 우리가 수업에서 했던 전치사를 외워주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소 접속사는 아까 시제에 언급됐다고 했던 시간 접속사와 조건 접속사가 외워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일단 우선이 돼야 문제를 푸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거고